친정. 정서방은 오늘도 안 왔냐? 저번에도 바쁘다고 안 오더니 이번에도 바쁜 거야? 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아이, 주말인데 무슨 회사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나 참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을 얼굴 들이민 꼴을 못 봤네. 냅둬. 일부러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안 오는 거라잖아. 이제 애기도 태어났는데 가정의 무게가 더 느껴지겠지. 아무리 그래도 집안 행사 때마다 번번이 안 오잖아. 이웃들도 자꾸 혜정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이 아예 없는 줄 안다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솔직히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오라는 것도 웃겨. 참나, 꼭 해준 게 있어야 오는 건가? 그리고 안 해준 건 또 뭐야? 지금까지 키워주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준 거지. 또 그 소리야.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고, 솔직히 정수한테만 몰아준 것도 사실이잖아. 혜정이는 정수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원도 못 가고, 정수는 장가 갈 때 아파트 한 채 빚져가면서 해줬는데 혜정이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랬으면서 뭘 바래? 여자랑 남자랑 같아. 장남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그만들 하세요. 아빠처럼 아들, 딸 차별하는 사람도 요즘 없어요. 뭐? 너 지금 차별받았다고 나한테 따지는 거냐?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지 어딜. 그래서 이때껏 아무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오든 말든 그렇게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만 집에 가는 게 좋겠네요. 애기도 시댁에 맡겨놔서 빨리 가봐야 돼요. 그만 일어설게요. 혜정아, 차라도 마시고 가지. 괜찮아, 엄마. 갈게요. 저런, 결혼하더니 갈수록 이상해져. 예전엔 고분고분 말 잘 들었는데 말이야. 저도 쌓인 게 있겠지. 그러니까 혜정이 오면 싫은 소리 좀 그만해.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안달이야. 꼭 저렇게 급하게 나가게 해야겠냐고. 누가 못살게 굴었다고. 올 때마다 얼굴도 뻑뻑하고 몸도 비실비실 말라서 속상해서 그렇지. 그럼 더 안쓰럽게 대해줘야지. 왜 자꾸 시빌 걸어. 그럼 싸움밖에 더 돼. 아까 말했듯 우리가 혜정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언제 시빌 거렸다 그래. 아이, 됐어. 가서 잠이나 자야겠어. 정수 이놈은 지 아버지 생신이라는데 오지도 않고 아주 자식놈들이 다 맘에 안 들어 죽겠어. 정수도 바쁘대잖아. 하루 자지 말고 씻고 자.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봐야 된다며. 몰라. 심란해서 그냥 자야겠어. 30분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아리, 잘 놀았어? 아가씨도 와 있었네요? 언니, 걸핏하면 아리 엄마 집에 맡기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아리 목소리가 들리길래 기가 막혀서 와본 거예요. 여기가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도 애 맡기려면 돈 줘야 돼요.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왜 자꾸 아리를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엄마도 힘든데.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맡기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자꾸 별일도 아닌데 어머니한테 전화라는 바람에. 아, 이젠 오바 핑계까지 대네. 언니가 자꾸 친정으로 가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친정 인사는 왜 자꾸 챙기나 몰라? 아무튼 이제 아리 엄마 집에 맡기는 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엄마 피곤해서 바로 뻗어서 자고 있잖아요.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활발한지 모르겠어. 나도 놀아주느라 기운이 다 빠졌다고요. 죄송해요, 아가씨. 다음엔 주의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알면 다행이고요. 빨리 가요. 나도 얼른 집 가야 돼요. 30분 후 집. 여태 술 마시고 있었던 거야? 이럴 것 같으면 나랑 같이 아빠 생신 축하해드리러 가면 됐잖아. 나 혼자 가는 것도 벌써 5년째야. 어떻게 한 번을 같이 안 가줘? 사위 노릇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어머니 생신 꼬박꼬박 챙겨드리잖아. 내가 거길 가서 뭐해? 사위 노릇도 뭐 받은 게 있어요. 사위 노릇을 하지. 솔직히 우리 엄마야 나 결혼할 때 전셋집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쌈짓돈 꺼내서 줬잖아. 아리 태어날 때도 당신 산후조리원 비용 대줬고. 그러니 당신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게 맞지.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우리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아.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위 노릇을 왜 해? 솔직히 가도 아버님은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만 주구장창 할 테고 어머님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소리만 잔뜩 할 테고 얘기가 영 영양가가 없잖아. 그러니 내가 가고 싶겠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니 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며 푹 쉬는 게 낫지. 일주일에 겨우 이틀 쉬는데
그 이틀의 절반을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싶지는 않거든. 내 가족인데 낭비라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못해준 만큼 내가 그동안 돈 모아둔 걸로 채웠잖아. 이 집도 내가 반은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남편 노릇은 하잖아. 솔직히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내가 감안해서 결혼해줬는데 그럼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아무튼 나 앞으로도 당신 가족 안 만나고 싶어. 만나봤자 시간만 아깝다니까. 아, 그럼 아리라도 좀 봐주지. 이렇게 집에 있을 거면 아리 정도 봐줄 수 있잖아. 왜 꼭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대신 맡아달라 그래?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 눈치도 보이고? 오늘도 아가씨가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데 난 아리 맡길 생각도 없었는데 나만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됐잖아. 말했잖아. 내 휴식 방해가고 싶지 않다고. 아리 여기 있어봐. 계속 나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징징댈 텐데 그럼 내가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겠어? 우리 엄마야 워낙 아리 좋아하는데 뭘. 그니까 당신도 그렇게 집안 행사 다 챙기지 말라니까. 솔직히 그렇게 집안 자원 몰아받은 형님도 바쁘다고 참석을 안 하는데 왜 당신만 거길 참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당신은 친정에 단단히 호구 잡혔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 사이에 호구라니.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건 그렇게 없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돈 가져간 적도 없어. 부모라면 자식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안 해줬으니 호구 잡힌 거지. 그리고 생신이라고 생신 선물 사가고 하는 건 돈 아니야. 그 돈도 내가 벌어다 준 돈이잖아. 솔직히 난 그것만으로도 사위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해. 아, 그래.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맨날 얘기해도 답은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내 잘못이지. 먼저 들어가 잘게. 그니까 똑같은 말 들을 걸 왜 자꾸 11로. 가만 보면 당신은 아버님이랑 꼭 닮았다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똑 닮았어. 들어가 자든지 말든지. 아, 갑갑해 죽겠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남편 안 온다고 서운해하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지원 못 받았으니 사위 노릇 안 하겠다 그러고 중간에서 나만 힘드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후, 집.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나가? 그 짐은 다 뭐고? 깜짝아. 내가 말 안 했었나? 나 워크숍 간다고. 워크숍? 그런 말 없었는데? 분명 했는데 또 까먹었구나. 당신 아리 낳은 뒤로 건망증이 엄청 심해진 거 알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2박 3일 워크숍 가기로 했잖아. 가평으로. 남편이 2박 3일 일하러 가는데 짐도 안 챙겨줘서 너무하다 싶었는데 까먹은 거구나.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자체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그런 건 아니죠 먹어. 그럼 내가 거짓말 안 한 거야? 가뜩이나 2박 3일이나 회사 사람들이랑 붙어 있어야 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시비 좀 걸지 말지. 아무튼 내일 모레 올 테니 그렇게 알아. 시간 날 때 전화할게. 그럼 간다. 분명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진짜 못 들은 건가? 저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시비 건다 그러네. 요새 왜 이렇게 외박이 잦나 모르겠네. 회사가 그렇게 바쁜가? 일주일 후 전화. 엄마가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휘정아. 집이니? 아리랑 집에 있지. 근데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한번 보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아빠가? 무슨 일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따 오후에 한번 들러. 어, 그럼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들를게. 남편이 오늘은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끊어. 할 말이 뭐길래 이러셔?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3시간 후, 진정. 저 왔어요. 아리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 왔어. 우리 아리도 오랜만이네. 여보, 혜정이랑 아리 왔어. 그래, 왔니? 어서 앉아라. 당신은 아리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있어. 혜정이랑 얘기 좀 하게. 그럴게. 그럼 얘기들 해. 무슨 얘긴데 그래요?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안 좋은 일은 이미 사업도 다 망하고 없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뭐가 있겠니? 줄 게 있어서 불렀어. 먼저 이거부터 확인해라. 이게 뭔데요? 이거 집문서 아니에요?
웬 집문서를 저한테 주세요? 그건 네 거다. 예전에 나 사업 망하고 나서 우리 집 풍비박산 났을 때 넌 생활비라도 벌어보겠다고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지 않냐? 정수 그놈은 공부 흐름 끊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돈 마련해달라고 박박 우기고 그때 장남이니까 해주긴 해줘야지 하면서 빚져가며 뒷바라지 해줬는데 말이다. 한편으론 너 혼자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게 참 마음에 걸렸다. 그게 죄책감으로 남았는데 그걸 부정하고 살았어. 혹여나 너한테 그 마음이 들킬까봐 일부러 못된 소리도 잔뜩 한 것 같고 그렇게 부모한테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로 결혼했으면 남편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그동안 못 받은 사랑 가득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번번이 혼자 오는 거 보고 그게 또 얼마나 속상하든지. 속상한 마음 들 때마다 돈 한 푼, 두 푼 모았고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5천만 원에 사게 됐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3억이 돼 있더구나. 나도 사놓고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알았어. 이 집 너 주마. 네? 이 아파트를 저 주신다고요? 아니, 왜 이걸 저한테... 왜긴 왜야? 부모 노릇 이제라도 하려는 거지. 아무리 너가 야무져서 남편이랑 똑같이 돈 마련해서 시집을 갔어도 말이야.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무실당하게 되어 있어. 그동안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그러니 이 아파트 받고 가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 아니, 두 분도 사정 어려우시면서 이 귀한 아파트를 져주시면 어떡해요. 오빠가 알면 어쩌시려고. 결혼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동안 남자 여자 운운하면서 지원 못 해준 거 미안하다. 나도 마음 같아선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 그것도 다 핑계로 들릴 테지만 말이지. 그러니 이 아파트는 너가 받아라. 우리야 여기서 살면 돼. 나 택시기사로 버는 돈으로 한 달 생활비 충분하고. 그리고 절대 참고 살지 마라. 그럼 병돼. 제가 뭘 참고 산다고. 곧 알게 될 거다. 묻지 말고 일단 갖고 있어라. 그럼 도움이 분명 될 게다. 바로 상속 절차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게 무슨... 그날 저녁 집. 도움이 된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이렇게 큰 재산을 받으니까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나저나 남편은 언제 오는 거야? 아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데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하지. 다음 날 집. 여보, 일어나봐. 얼른. 응, 뭐야? 당신 언제 왔어? 어제 당신 기다리다 잠들었네. 차가 막혀서 좀 늦게 들어왔어. 근데 이거 뭐야? 웬 집 서류가 있어? 그거 화장대에 올려뒀는데 그새 봤어? 사실 아버지가 사둔 아파트인데 나한테 주겠다고 하시네. 뭐? 이걸 준다고? 시세 알아보니까 3억 넘는 아파트던데. 아니, 사업 망하고 나서 택시기사로 간신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하시지 않았어? 이런 큰 재산이 있었던 거야? 싼 가격에 아파트가 나왔길래 사놨는데 그게 엄청 올랐던 모양이야. 나도 어제 갑자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이런 게 있으면 진정 말을 하지. 그래서 이 아파트를 몽땅 당신한테 준다고? 형님이랑 안 나누고? 나도 그래서 멍한 상태라.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고. 이야,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진짜 잘됐다. 하긴 아버님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하긴 했지. 이제 좀 느끼시나 보다. 암튼 천만 다행이네. 이제야 고민이 풀렸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고민?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있거든. 그동안 말해봤자 어차피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동생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그때 은행에 돈을 좀 빌렸거든. 주택담보대출로. 알잖아. 동생 가난뱅이랑 결혼해서 돈 쓰고 신혼집이고 다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나도 월급 일부 떼서 갖고는 있었는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언제 갚나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3억 집을 당신이 상속받게 된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바로 팔아버리고 빚부터 갚으면 되잖아. 그래도 돈이 1억이나 남아. 그러니까 이 집 팔아서 당신 집 빚 갚는 데 쓰자 이 말이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시댁에 빚 있는 거 당신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기도 해.
엄마가 나 결혼할 때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보태준 바람에 동생이 그만큼 수혜를 못 본 거고 그래서 대출을 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 우리 책임도 있지. 그래도 이건 별개의 문제지. 아빠가 나한테 처음으로 물려준 재산인데 그걸 당신 집 빚 갚는데 바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애초에 빚 있는 것도 몰랐잖아. 그래서 이제 알려주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그 재산이면 빚 갚고도 남는데 왜 그걸 안 도와줘?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당신이 바란 대로 사위 노릇 톡톡히 할게. 그럼 됐지? 언젠 돈 없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돈 생겼으니 사위 노릇 한다고? 당신 진짜 속물이다. 이 집 어떻게 할진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볼 거니까 그런 말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어. 가뜩이나 갑작스레 큰 재산 받아서 찝찝해 죽겠는데. 대체 뭐가 찝찝한데?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솔직히 그렇게 재산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어렵게 사는데 모른 척 하신 거 좀 서운한 일 아니야. 물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말이야. 아무튼 준다고 할 때 받아. 감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돈 생긴 김에 도와주면 좋잖아. 그래도 그 돈으로 시댁 빚 갚는 건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러니 더 말 붙이지 마. 너무하네 정말. 돈 생겼다고 바로 태도 바뀌는 거 봐. 어이가 없네. 그날 저녁 집.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와?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네. 주말인데 아리랑 같이 나들이라도 가면 좀 좋아.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던가. 어? 누구지? 퀵입니다. 김희정 씨 맞으시죠? 퀵이요? 배달 올게 뭐가 있지? 일단 제 이름은 맞는데요. 여기 사인해주세요. 아, 네. 대체 뭐지? 발송인도 안 적혀 있고. 뭐, 뭐야 이게? 아니 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어? 여기 우리 집 앞 아니야? 잠깐, 이 여자 얼굴이 낯선데? 이 여자 남편 동료인 것 같은데? 예전에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린 자리에서 본 얼굴 아닌가? 설마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대체 이걸 누가 보낸 거야?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잦다 했더니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그랬던 거야? 3살배기 딸을 두고? 기가 막혀서 정말. 아빠네? 여보세요? 그래, 우편은 잘 받았지? 네? 그럼 아빠가 이 우편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 네 엄마랑 오랜만에 나들이 갔다가 그놈이 다른 여자랑 손잡고 웃고 떠드는 걸 우연히 봤어. 딱 봐도 관계가 심상치 않더라고. 그때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지. 다행히 네 엄마는 못 봤지만 그때 이후로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든지 우리가 너무 못해줘서 너가 이렇게 저놈한테 무실당하는 건가 싶어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더구나. 그때 이후로 사람 붙여서 좀 알아봤더니만 아주 가관이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한 거야. 자신 있게 이혼하라고. 애 키우는 것도 걱정 말고. 그러니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남편으로 두지 말고 헤어지거라. 아빠. 그동안 해준 것도 없이 미안하구나. 이거라도 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미안하다. 맨날 큰아들한테만 잘해주고 너한텐 야박하게 굴었던 것도 생각나고. 알겠어요, 아빠. 그치만 너무 자책 마세요. 아빠가 저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바람 필 만한 인성을 갖고 있어서 바람을 피운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사람 용서 못하고요. 더군다나 아빠가 이런 조사까지 하게 만들고 저도 못 참아요.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 딸. 믿는다. 무슨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을 하고 무엇이든 도와주마. 이틀 후 집. 누가 보면 결혼 안 한 남녀가 데이트 즐기는 줄 알겠네. 자기 딸은 아직 꽃놀이도 못했는데 이 여자랑은 꽃을 여러 번 봤네. 나쁜 자식. 그래놓고 나한테 아파트를 달래? 양심이라곤 눈알 만큼도 없어갖군. 그러면서 얼굴 마주칠 때마다 돈 달라고 하고. 얘, 집에 있니? 문 좀 열어봐라. 이게 누구야?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가 여긴 무슨 일로. 아가씨도 같이 왔네요? 네,
오빠한테 얘기 듣고 오는 길이에요. 무슨 얘기를요? 달빼마는 것 좀 봐. 아니 3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며. 아이 사돈은 그런 아파트가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여태까지 꽁꽁 숨겨뒀대? 난 진짜 거지 집안인 줄 알았네. 오빠 말 들어서 알겠지만 나 결혼하느라 엄마한테 빚이 좀 있어요. 그게 내내 고민이었는데 마침 언니 앞에 3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고 하니까 찾아왔어요. 그거 당장 팔고 엄마 빚 좀 갚아줘요. 솔직히 그동안 아리도 엄마가 많이 보살펴줬잖아요. 가족끼리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다면서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바로 아파트 팔고 빚 갚아주면 되는데. 나머지 돈은 오빠랑 언니랑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빚만 갚아줘요.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그래, 넌 그런 돈이 생겼으면 바로 갚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고민을 한다 그러니? 솔직히 그 재산 우리 거나 다름없어. 그게 왜 어머니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아빠가 저한테 주신 건데? 얘 말하는 것 좀 봐. 애초에 네 부모가 한 푼도 없이 이리로 너 시집을 보낸 거 아니냐.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딸 자식 결혼하는데 돈 한 푼을 안 대줘. 그땐 우리 아들이 하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긴 했는데 말이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혀. 아무리 너가 모은 돈으로 전셋집 절반을 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난 너가 어디서 구워온 거지 자식인 줄 알았다. 어쨌든 그때 못 받은 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받겠단 거 아니냐. 이번에 빚 갚아주면 그걸로 퉁칠 테니까 그렇게 하자꾸나. 나도 이 나이 먹고 내 이름으로 대출 껴있는 거 아주 스트레스다. 솔직히 그 아파트 당장 언니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나중에 여유될 때 좀 갚든가 할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엄마 빚 좀 갚아줘요. 솔직히 나도 언니가 친정 돈 한 푼 없이 시집 오는 바람에 피해를 본 거잖아요. 엄마가 오빠 결혼 비용 대주느라 내 결혼 비용 마련할 돈까진 못 모았고 그래서 엄마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언니 책임도 있으니 이번에 좀 도와줘요. 가족 일이잖아요. 시댁 방문할 때마다 친정이 가난하다. 이래서 가난한 집 자식은 집에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잔뜩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 책임이 있다고요? 그게 왜 내 책임이에요? 아가씨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탓이지? 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했냐? 이 언니 좀 봐. 돈 좀 생겼다고 말 함부로 하네. 애초에 자식 둘 결혼 비용 빚내서까지 마련해줘야 될 정도면 이 집안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말끝마다 우리 부모님을 욕해놓고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헉이나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다. 그리고 아리도 내가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라 이 집 아들이 아빠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 가족인 당신들이 메꿔야지. 참나. 아빠 노릇이 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남편이 가져다 준 돈 타서 쓰는 주제에. 그니까 말이야. 요즘은 여자들도 일한다는데 집에서 뒹굴뒹굴 놀았으면서 바라는 건 드럽게 많네. 바라는 거 많은 건 당신들도 마찬가지지. 당신들 말대로 집안에서 돈 한 푼도 없이 시집 온 며느리한테 뭘 빚 갚는 것까지 바래? 그동안 무시란 무시는 실컷 해놓고. 난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다 하려고 노력했어. 솔직히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때 당신 아들이 돈 한 푼도 못 모았다 했을 때도 앞으로 함께 벌면서 살면 괜찮겠지 싶어서 내 딴에도 모험으로 결혼한 거라고. 당신이 전세금 절반 보태주면서 회사 일 그만두고 당신 아들 뒷바라지에만 집중하라고 억지 부렸을 때도 그렇게 해줬고. 어머니 내 지분이 절반 들어가 있는 집인데도 나 이 집에서 당신 아들이 우리 부모 무시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 살았어. 당신 아들이 보태준 돈 없으니까 사위 노릇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리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디 돈 맡겨놓은 것 마냥 돈을 달라고 하네. 차라리 이렇게 정을 떼줘서 다행이네. 더 말해봤자 나오는 거 없으니까 당장 꺼져. 시어머니한테 꺼지라고? 너 말 다 했어. 어? 대체 뭐 믿고 이러는 거예요? 3억짜리 아파트 가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나대는 거냐고요. 그건 네 오빠한테 들어. 식구가 아주 사이가 좋네. 아침에 있었던 일을 그새 다 알고 집까지 쳐들어오는 거 보면. 근데 보아하니 그건 모르는 것 같네. 뭘 몰라요? 그것도 곧 알게 될 거야.
이제 내 집에서 그만 나가줄래? 쫓아내기 전에. 아, 기가 막혀.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뭘 나가요. 오빠 곧 온다니까 같이 얘기해요. 뭐 그럼 그렇게 하든가. 재미는 있겠네. 재밌긴 뭐가 재밌다고. 하여튼 집안 교육 잘 못 받은 애들이 꼭 이렇게 탈이 난다니까. 잠시 후. 나왔어. 엄마랑 동생이랑 얘기 잘하고 있었지? 당신이 영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길래 불렀어. 언니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네가 좀 말해봐라. 어쩜 저리 고집불통인지. 아이 그니까 어차피 공짜로 생긴 아파트잖아. 당신도 생각지 못한 재산이고. 그러니까 그 돈 묵히느니 당장 필요한 것에 쓰잔 말이잖아.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 아니도 이해하겠다. 아이 가족 사이에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 재산 혼자 다 가져봤자 뭐 한다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온 식구가 빚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데? 글쎄, 앞으로 가족이 안 될 예정이라 그런 도움은 못 줄 것 같네. 이제 가족 아니니 당신들이 무슨 빚을 지었던 내 알 바 아니고.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나 보고 말을 해. 눈치로 봐선 네 식구들도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까 같이 보면 되겠네. 그게 대체 뭔데? 어, 뭐야 이게? 오빠, 설마 바람 피웠어?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설마 내 뒤를 밟은 거야? 이제 와서 뒤를 밟은 게 중요해? 참 요란하게도 데이트를 했더라. 이 여자, 네 회사 동료 맞지? 내가 사람 얼굴 하나 기가 막히게 기억 잘하잖아. 아주 회사 생활이 즐거웠겠어. 사진마다 웃음이 끊이지렸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니? 아니 그게,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깟 거 우리 식구한테까지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런 개망신을 주는 거 아니야. 뭐긴 뭐겠어. 이혼하자는 거겠지. 4살배기 딸 두고 바람핀 남편한테 할 소리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본새가 경우가 없었구나. 뭘 믿고 저러나 했네. 이제 돈 생겼으니 이혼하겠다.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지. 우리 입장에선 이혼하는 게 낫지. 언니가 그 아파트 물려받았다 했지? 오빠, 그럼 이혼해. 이혼하는 게 오빠한테 이득이야. 그럼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는 그 사람이랑 재결합해도 되고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라고? 예전에 내 친구 보니까 남편이 유산으로 받은 것까지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포함되던데? 정확히 반반 나누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가 이혼 말려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 언니는 이혼 통보하면서 그것도 몰랐나 봐요? 하긴 알았으면 이렇게 할 리도 없지. 오빠, 걱정 말고 이혼해. 무조건 우리가 반은 가져올 수 있어. 그 말 정말이지? 그럼 내 주변에 이혼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오빠 바람 피웠다고 기죽을 거 없어. 기껏해야 위자료 좀 물고 말겠지. 내 말 믿고 바로 이혼해버려.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왜 진작 이 생각을 안 했나 몰라. 그냥 이혼했으면 어차피 재산 절반은 내 거일 텐데. 역시 우리 똑똑한 동생 데리고 오길 잘했다니까. 명문대 졸업한 보람을 여기서 찾네.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좀 봐. 정말 생각을 못했나 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오히려 고맙네. 당신 같은 여자랑 한평생 살 생각에 갑갑했는데. 뭐 나야 이혼해준다니 고맙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일부러 센 척하는 거 좀 봐. 언니, 머리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결론 다 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였나 봐. 그러게 말이다. 괜히 힘만 낭비했네. 하자꾸나. 넌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만나지. 위자료 아깝게 말이야. 엄마, 오빠가 바람 안 피웠음. 이 이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고마워해야지. 아, 그런가? 어쨌든 너 나중에 말 바꾸기 없기다. 그럴 리가요.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건데. 그럼 됐고. 아유, 피곤해. 얼른 집으로 가자. 엄마, 오빠, 다음에 연락할게. 조심히 들어가. 너 솔직히 말해봐. 당황했지? 이깟 사진 몇 장이면 바로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멍청하기는.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하지? 그럼 내가 먼저 이혼 통보 날리는 건데 아쉬워 죽겠네. 어디 맘대로 생각해봐.
2달 후, 시댁. 그러니까 결국 소송까지 간다는 거야? 네, 저쪽 변호사가 재산 분할에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를 뺀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까지 갔죠. 그게 없으면 재산 분할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나만 손해보고. 당연하지. 근데 오빠, 걱정 마. 내가 본 사례에서 다 유산 받은 거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더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소송 진행해. 소송비도 꽤 들고 회사에서도 바람난 거 들켜서 눈초리가 장난 아니야. 재산 분할만 제대로 받으면 회사 관두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 여자도 지금 나 때문에 상간녀 소송 당하게 생겼다고 어찌나 갈구던지. 하필 직속 상사라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 다 어깃장 놓고 있다고. 먼저 유혹할 땐 언제고 어이가 없어서. 좀만 참아라. 그 돈만 받으면 회사 관두고 천천히 다른 회사 알아볼 수도 있지 않니? 이참에 나랑 같이 시골로 내려가서 살지 않으련? 거기서 카페라도 차리든가. 예전부터 카페 차리고 싶어 했잖아. 시골로 가자고요? 그래. 빚 갚고 집도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 거긴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 차익 많이 남기고 집 살 수 있잖아. 그럼 그 차익으로 카페를 차려. 그럼 되겠네. 요즘 오히려 지방에 예쁜 카페 내는 게 유행이래, 오빠. 그게 돈도 별로 안 들고 손님도 많이 오고 좋다고 하더라. 그래? 하긴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그냥 회사 안 다니고 혼자 일하고 싶긴 해.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시골에 살 집부터 알아보자꾸나. 마침 좋은 데가 있긴 하거든. 엄마 자주 나가는 모임에서 들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전망도 좋고 괜찮다 하더라. 혹시 아니? 이렇게 샀는데 사돈처럼 몇 배로 뛸지. 그건 또 그렇네요. 3달 후, 법원. 야, 나한테 돈 줄 준비 마쳤지? 너 때문에 회사에 소문도 다 나고 내가 얼마나 회사 다니기 쪽팔리는 줄 아냐? 그래도 네가 준 돈으로 내 꿈 좀 이루려고. 그건 고맙다.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네. 이따 판사 말이나 잘 들어. 잠시 후. 아내가 받은 유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길 소지가 없으며 남편은 아내가 받은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이 사료되므로 재산분할 시 유산받은 아파트는 제외하는 걸로 판결합니다. 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산받은 건 분명히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그랬는데? 판사님 말 들었지? 너야말로 나한테 돈 줄 준비 마쳤겠지? 위자료 4천에 재산분할금 1억까지. 당신 덕분에 도리어 내가 꿈을 이루게 생겼어.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동생이 무조건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 시댁. 나?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분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네가 분명히 내가 100% 50%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네 말만 믿고 소송까지 갔는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일부러 그래서 변호사도 제일 싼 변호사로 골랐는데. 난 주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그러게 왜 변호사를 싼 사람을 골라선. 그래서 이게 내 탓이란 거야? 너 때문에 소송비도 물어줘야 되고 양육비 위자료까지 다 물어줘야 되잖아. 그럼 너 빈털터리라고. 재산분할금도 그나마 내 명의로 있던 전셋집 보증금 반 돌려주는 걸로 판결됐다고. 하나같이 다 나한테 불리하다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럼 엄마 집은 어떻게? 거기 터가 좋아서 일단 가계약 걸어놓고 왔잖아.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 빚은 무슨 수로 갚아? 이자도 높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니들이 걱정 말라고 해서 걱정 안 하고 있었더만 이게 무슨 낭패야. 내 팔자야.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으니. 왜 저렇게 당당한 애더니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했지. 이게 뭐야, 회사에 사표까지 다 냈는데. 그니까 오빠가 생각을 잘했어야지. 뭐? 이제 와서 내 탓하겠다는 거야? 몰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왜 나한테 그래? 나도 잘 모르고 주변에서 들은 소리만 말해준 거잖아. 애초에 내 말만 믿고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언제는 자기 말만 믿고 이혼하라 그랬으면서. 아이, 미치겠네 정말. 일주일 후, 전화. 일단 집 팔고 남은 돈으로 빚은 어찌어찌 갚았으니까요. 이사 가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좀 빡빡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 그럼 바로 그 집 계약한다. 생각보다 집 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집으로 이사가도 남는 게 많진 않을 것 같아.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조금만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네 동생은 아직도 연락 없니? 지도 민망했는지 연락 자체를 안 하네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저러다 말겠죠. 워낙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렇긴 하지. 어쨌든 이사 준비엔 무리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래도 당장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줄 생각하니까 갑갑하긴 하네요. 나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난다.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2주일 후 시댁.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기를 당했다뇨? 그놈들이 다 사기꾼이었어. 부동산까지 합쳐서 싹 다. 우리 돈 받아들고 완전 잠적했잖아. 집에도 가봤더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이를 어쩌면 좋니? 급하게 계약하느라 이런저런 거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이 집도 당장 내일 비워줘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아유,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마저도 도둑 맞았으니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냐? 어? 잠깐, 그 부동산도 사기꾼이었다고요? 내 가게도 거기서 계약했는데 설마 요 며칠 전화를 안 받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아유, 이를 어쩌면 좋냐. 몽땅 날려버렸네. 경찰에서도 상습범이라 찾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를 어쩌면 좋아. 아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럴 수가. 그날 밤 친정 앞. 무슨 일이야? 이 야밤에? 저기 효정아, 나 돈 좀 빌려주라. 어?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위자료도 안 준 거 알지? 기한 어기기만 해봐.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아, 지금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내 전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 전세 사기 당해서 지금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집도 날아갔어. 내일 당장 집 비워줘야 되는데 새로 이사갈 집이 사기 맞아서 지금 갈 데가 없다니까. 동생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어. 그 3억짜리 아파트 있지. 거기 누구 안 살면 나라도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아니면 돈을 좀 빌려줄래? 급하게 월세집이라도 구해보게. 오! 재판장에서 내 돈으로 꾸미루겠다고 지랄할 땐 언제고 돈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굽신거리는구나. 내가 저번에도 말했을 텐데 가족도 아닌데 내가 도와줄 이유 없다고. 그땐 적어도 우리가 아직 혼인관계였지만 지금은 아예 남남이잖아. 게다가 넌 나한테 줄 돈도 아직 안 줬고. 근데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 위자료랑 양육비는 여유되면 꼭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어? 아! 이게 뭐야? 웬 걸레밥물이. 아버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까지 받아가려 해. 내 딸 걱정돼서 와봤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얼굴에 대고 그 더러운 물을 뿌리면 어떡해요. 목에서 냄새 나잖아요. 이미 니한테 악취가 진동해서 오히려 정화시켜준 거야. 정신 차렸으면 이제 가봐라. 너한테 단돈 10원도 못 주니까. 그동안 못한 아빠 노릇 지금이라도 할 생각이니까 더 이상 우리 딸 이렇게 불러내서 괴롭히기만 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테니까. 아빠 말 들었지? 더 심한 꼴 당하기 전에 꺼져.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렇게 깜빵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진짜 너무 드러네. 그래도 내가 아리 아빠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 그 말이야.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좀 하고 아리 아빠라 짓거려. 양육비도 거지라 못 주는 주제. 네가 굶어 죽든 난 상관없으니까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아빠, 가요. 그래, 가자꾸나. 다시 한번 찾아오기만 해.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야, 거기 안 서! 이렇게 가면 어쩌자고 해! 야! 진짜 망했네. 당장 내일 어디로 가? 회사도 때려치워서 대출해주는데도 별로 없는데. 이럴 거면 어떻게든 이혼 안 하고 붙어 있을걸. 괜히 동생 말을 들어갖고. 일을 어쩌면 좋아. 1년 후. 그 뒤로 저는 아빠가 주신 아파트에서 딸 아리와 함께 살고 있고 아파트 근처에 조그마한 상가 1층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몇 번 시댁 쪽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그렇게 거지라고 무시하더니 거지 도움은 받고 싶냐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위자료랑 양육비도 자꾸 안 주려고 해서 변호사와 얘기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니 그건 무서웠는지 바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면접 교섭권 때문에 전 남편을 만났는데요. 수척한 얼굴이더라고요. 아리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가 잘못했다고 엉엉 우는데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사채업체한테 돈을 빌려서 월세집을 어떻게 구해 살고 있었는데 이자가 너무 불어나 돈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데도 빚을 반 이상도 못 갚아서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비는데 예전에 저랑 저희 부모님 무시하던 게 생각이 나서 단칼에 거절하고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아리와 함께 잘 사는 게 아리를 위해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 이후로 엄마 아빠와도 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아리도 아빠를 찾기보다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찾더라고요. 이대로 아리를 최선을 다해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